샤리아르 왕은 매일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끝없이 밀려드는 문서들을 읽고 적절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기뻤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살벌한 포고령에 질려있던 터라 정신을 차린 왕의 모습이 너무 다행스러웠죠. 해가 떨어지자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재빨리 먹어치운 왕은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셰헤라자데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어요. 그녀를 만나기 전에는 저녁 내내 밀실에 틀어박혀 있거나 잔혹한 욕망을 채울 생각만 하던 왕이었어요. 하지만 셰헤라자데를 만난 뒤 그의 밤은 기쁘고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셰헤라자데? 왕에 나타나자 셰헤라자데는 언제나와 같이 밝은 미소로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폐하. 셰헤라자데는 왕의 손을 잡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셰헤라자데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던 왕은 말했습니다. 사랑.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사랑 이야기를 들려다오. 셰헤라자데가 잡고 있던 왕의 손을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이어지는 사랑 이야기. 바로 이곳 페르시아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 페르시아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강인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비어 있었습니다. 궁전은 화려했고 신하들은 충성스러웠으나 밤이 되면 홀로 남아 텅 빈 연회장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왕은 사람들 앞에서는 웃음을 지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선 바람이 불어오는 절벽에 홀로 선 것 같은 알 수 없는 고독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해안가를 거닐다가 기이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해변 모래 위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바다의 심연에서 막 떠오른 해초처럼 비추빛으로 빛났고 피부는 조개 속 진주처럼 고왔습니다. 옷자락에서는 은은하게 소금기 섞인 바람 냄새가 풍겼습니다.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왕은 급히 사람들을 불러 그녀를 궁으로 들였습니다. 한참 뒤 여인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하면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을 뿐 그 눈동자 속에는 깊고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인이 나타난 이후 왕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던 사람이 적극적이고 쾌활한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활기가 넘쳤죠. 여인도 조금씩 궁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왕은 매일 그녀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고 시장에서 가져온 향신료와 과일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치를 살폈죠. 처음에는 표정이 굳어있던 그녀가 어느 날 작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잔잔한 호수에 비친 달빛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줄라나르. 나는 바다의 사람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왕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이곳에 있고 매일 아침 그 미소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점점 사랑에 빠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안 이상 더 주저할 것이 없었죠. 왕은 여인에게 청혼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주세요. 여인은 그의 고백을 기쁜 마음으로 허락했습니다. 화려한 의상의 사람들과 멋지게 장식된 궁전,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음식들. 왕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나라에 온 백성이 왕과 여인을 축복했습니다. 드디어 왕의 외로운 마음을 채워줄 여인이 왔다. 왕이 줄라나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달콤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한결같은 사랑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 뒤 그들 사이에서 사랑의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아이의 눈동자는 별빛을 품은 밤하늘 같았고 피부는 아침 햇살처럼 맑았습니다. 왕은 아이에게 바드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 가족은 여전히 사랑이 넘쳤지만 언제부턴가 줄라나르의 시선은 종종 바다를 향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움이었고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고향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왕은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현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을 따름이었죠. 줄라나르는 바드르가 7살이 되던 해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드르, 너는 육지와 바다의 피를 함께 이어받았다. 언젠가 네가 나를 찾으러 바다로 올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이 조개 껍질을 들고 내 이름을 부르거라. 줄라나르는 손바닥만한 조개 껍질을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껍질 안에는 은빛 물결 같은 빛이 고여 있었습니다. 바드르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조개 껍질을 바라보며 신기해할 뿐이었죠. 어느 날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덮였고 파도는 괴물처럼 해안을 삼켰습니다. 줄라나르는 궁전의 발코니에서 바다를 응시하다가 돌아서서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난 날 무표정했던 그 얼굴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왕은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옴을 알았습니다.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말을 마친 그녀는 거센 파도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왕은 절규했습니다. 줄라나르. 그 옆에서 어린 바드르는 울고 있었습니다. 조개 껍질을 꼭 쥔 채. 을씨년스러운 파도 소리가 텅 빈 것 같은 궁전의 정막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바드르는 조개 껍데기를 만질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각인처럼 그의 마음에 새겨진 자신을 찾아오라는 어머니의 당부였죠. 바드르는 석양에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어머니의 바다로 가리라. 세월이 흘러 바드르는 훤칠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열심히 무예를 닦았고 지식을 쌓는데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 드리워진 바다의 그림자를 잊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폭풍 속에서 사라진 어머니, 그리고 항상 품에 간직하고 있는 조개 껍질. 그는 한시도 어릴 적 어머니의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바드르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닷속 궁전. 그 중심에는 검은 머리카락과 은빛 피부를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손을 뻗으며 마치 천상의 그것인 양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자우하라. 나를 찾아와 주세요. 바드르가 손을 잡으려는 순간 꿈은 사라지고 그는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습니다. 너무도 생생한 꿈에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여인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바드르는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침이 되자 왕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아버님, 어머니를 찾아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바드르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왕은 아들의 결심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줄라나르가 자신을 떠난 것처럼 아들의 여행도 정해진 운명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바드르는 소수의 시종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알 수 없는 여인을 향한 강한 끌림이 동시에 타올랐습니다. 과연 바드르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머니와 꿈속의 여인과는 만날 수 있을까요? 바드르의 여행은 계속됩니다.